K1 마크가 두 개죠. 이게 요즘 마크입니다. 이게 요즘 마크.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아니요, 이것도 바뀐 지는 좀 꽤 됐어요. 예, 꽤 됐고, 원래 K1 마크가 이거였어요. 제가 한참 취재할 때는. 제가 일본 가고 그럴 때 한참 취재할 때는 이거였어요. 이게 오리지널 K1 마크. 그리고 이게 이제 월드 그랑프리 마크잖아요. K1 월드맥스 마크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통 이제 CI라고 그러는데, CI 뭐 엠블럼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월드 그랑프리 헤비급들의 위주로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갑자기 전슬기가 왜 나와? 딴 데 가서 얘기하시는군요. 전슬기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니. 예. 어우, KTK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갑자기 전슬기 얘기를? 네. 아무튼 이 두 가지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예, 월드 그랑프리 헤비급 위주의 대회입니다. 이게 원래 K1의 시작이었고요. 무제한급 토너먼트. 예, 그게 월드 그랑프리고요. 얼마 전에 이 월드 그랑프리에 나갈 만한 선수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 그 뭐죠? 뭐 있더라. 그 어우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이호재 선수하고요. 그리고 원주 청학. 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기사까지 썼는데. 오, 큰일 났다. 씨.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권장원 선수, 예, 권장원 선수가 K1 월드 그랑프리, 다시 시작하는 K1 월드 그랑프리에 나갈 만한 선수로 저는 낙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 맥스 얘기했다고요? 아, 배추김치님이 얘기하셨네요. 요즘 아쉬운 건 선수층이 얇아졌습니다. 신미정, 전슬기 이런 선수들이 이탈이 아쉽네요. 아, 이래서 얘기하셨구나. 어, 뭐 전슬기 선수는 본인 그거 찾아간 거죠. 예, 본인 거 찾아갔으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로드 나간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사 썼다가 좀 난리가 났었죠. 로드 FC에서도. 아무튼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교덕 기자랑 같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는 스포티비에다 썼을 거예요, 기사를. 아무튼 오늘은 K1 얘기입니다. K1 얘기. K1 얘기. 그냥 K1 오늘은 준비를 뭐 많이 하진 못해서 그냥 K1 역사. 예. 역사를 그냥 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입식 얘기 그런 얘기도 해도 되겠네요. 뭐 입식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숨기는 거 없고 요즘에는 뭐 선수들도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는 세상에서 뭐 옛날에 뭐 누구랑 싸웠는데 얘기 안 한다 뭐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얘기합시다. 재밌게. 뭐 전슬기 씨 얘기도 하죠 뭐. 전슬기 씨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이거 다 끝나고 제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는 사람도 좀 재밌어야죠 이거 뭐. 아무튼 K1 얘기 시작할게요. K1이란 이름의 어원 뭐 이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가라데의 K, 킥복싱의 K, 쿵푸의 K, 권법의 K, 그 K 그리고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격투기. 우리나라는 G 발음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카쿠토우기라고 그래요. 카쿠토우기 K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K 그리고 이 말도 있더라고요. 키냐 또 K래요. 그러니까 K라는 단어가 제일 세고 뭐 모든 무술이라는 느낌이 K예요. 그리고 뭐 누구는 태권도의 K라고도 하는데 태권도는 T인데 아무튼 뭐 아무튼 그 K고 그리고 넘버원 최강을 뽑는다라는 것에 원을 합쳐서 K1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만든 사람은 뭐 전일본 공수도 연맹 카미무라 유이치라는 사람이래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K1, K2, K3라는 예전에는 K3까지 있었어요. 이 세 개의 그 룰을 기초로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K2, K3는 K1이 무제한급 토너먼트잖아요. 그래서 그 체급을 좀 낮춰서도 경기를 해보자. 왜냐면은
일본 선수들이 다 크지가 않잖아요. 뭐 뒤에서 얘기할 김태형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국내 입시 격투기로 따지면 웰터급, 그러니까 70kg급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를 계속 이제 무제한급에 내보내니까 지구 몸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김태형 같은 선수들을 위한 K3 그 뭐랄까 리그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인기가 없어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근데 마사토라는 스타가 나오면서 K1 맥스가 바로 나오네요. 2002년일 거예요. 2002년에 K1 맥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처음 알게 되는 내용이네요. 진짜예요? 웰시코기님 진짜예요? 예? 진짜 모른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일본 입식격투기를 일본 프로레슬링과 종합격투기를 얘기하면은 역도사를 얘기 안 할 수 없고, 일본 입식격투기를 얘기하면 이 오야마 마스다스, 한국 이름 최배달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최영의죠 원래 이름이. 그런데 일본 이름이 대산 배달 오야마 마스다스, 그래서 최배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양반이 거의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극진 공수도, 여기 공수라고 써가지고 그냥 국진 공수도라고 할게요. 극진 공수도를 만들기 이전의 공수도 가라데는 쓴도매 방식이라고 했어요. 쓴도매 방식. 가라데 경기 보셨어요? 이렇게 에잇 하고서 멈추는 거, 그리고 아니면 잇 이렇게 멈추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때려요. 그런데 안 때려. 그냥 다섯 빡 끝내는 그런 느낌. 네. 그런 승동의 방식에서 이 양반은 역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엄청 싸우고 다닌 사람이에요. 진짜 뭐 거의 예전에, 이건 너무 옛날 영화인가? 넘버 3라는 영화 보면 뭐 맞짱을 뜨고 다니신 분이야. 막 그런데 진짜 사실이거든요. 진짜 뭐가 이렇게 안에 응축돼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강함을 추구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진짜 많은 사람들과 진짜 맞짱을 뜨고 다니신 분이에요. 전국이 아니에요. 이분 미국도 갔다 왔습니다. 미국. 그 같은 그 뭐지? 일본 어떤 유도가하고 미국도 다니면서 순회 공연으로 맞짱을 뜨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가라데도 막 선보이고 프로레슬러들하고도 막 싸우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랬던 분이고 일본에 와서도 가라데 대회 나가서 다 그냥 속된 말로 다 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와서 야 싸우자 해서 뭐 그 바람의 파이터나 아니면 공수도 바보 일대기를 보면은 막 계속 그런 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분도 거기에 나오는 내용도 뭐 100%가 다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엄청 싸우고 다니면서 말 그대로 실전적인 무술을 좀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때리는 그런 밋밋한 가라데가 나오니까 야 때리자. 근데 주먹으로 얼굴은 때리지 말고 얼굴을 때릴 땐 다리로만, 그리고 얼굴 아래의 모든 곳은 주먹을 허용하게 하자 우리. 그렇게 해서 만든 시스템이 풀 컨택트라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풀 컨택트라고 그러면 얼굴도 때려야 되잖아요. 풀 컨택트니까 모든 게 닿는. 근데 이때 당시까지도 야 그래도 얼굴은 좀 그렇지 않냐?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야 거의 맨손인데 우리 얼굴은 좀 그렇잖아.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풀 컨택트 시스템을 정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전 입식은 때리다 마는 거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때리기 시작해. 때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거기서 그걸 설명해야지. 그래서 풀 컨택트 가라데 경기를 보시면 뭐 이제 극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퍼져나간 풀 컨택트 가라데들이 많습니다. 보면 일단 그 붙어 있으면 여기를 많이 때려요. 가슴 있는 데를. 그래서 여기가 되게 빨개져요. 경기 끝나면. 붙어 있으면 둘이 서로 막 펀치로 바디를 엄청 때리고 바디랑 그러니까 배 부분이랑 가슴을 엄청 때립니다. 막 퍽퍽퍽퍽퍽퍽. 예.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번 경기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그런 풀 컨택트 시스템이고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을 고안을 해내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게다가 이 양반이 모든 사람들하고 다 맞짱을 떠서 이기니까 제자들이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진공수도라는 그 뭐랄까 이 모임이나 막 그런 게 막 생깁니다. 전 세계에서 다 왔대요 그때.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어디 뭐 그러면서, 그래서 막 미국 제자도 있고 막 여러 나라 제자도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막 그 프란시스코 필리오 같은, 예, 글라우베 페이토잖아. 그런 애들 보면은 다 외국 애들이잖아요. 프란시스코 필리오는 또 브라질이고 막 그런 애들이 막 와가지고 극진가라데 하는 거예요. 엄청 커졌죠. 근데 여기에 찾아와서 뭐 최배달을 직접 찾아온 건 아니지만 극진의 매력을 느껴서 가라데를 하게 한 사람도 이시 카즈요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시 카즈요시라는 사람이 K1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K1을 이끌어간 일본 스타 사타케 마사키라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초창기 K1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할 때쯤에는 사타케의 시대는 끝났고 이미 무사시의 시대가 왔었어요. 그런데 무사시는 사실 뭐 좀 별 볼 일 없는, 왜냐면은 무사시는 얘기를 드리면 되게 저체급에서 헤비급까지 올라온 선수라 한계가 좀 있었어요. 네. 실력 뭐랄까 좀 약간 테크니션인데 파워도 딸리고 맷집도 딸리니까 맨날 그 원투 클린치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좀 아쉽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결국엔 최배달의 영향을 받아서, 예, 그 극진공수들을 시작했고 나중에 K1으로 흘러가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본 격투기 역사를 딱 보시면 그 정점에는 그 정점에 참 웃기게도 이 그 뭐랄까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교포라 그래야 되죠. 예. 다른 얘기지만 얘 둘이 싸워서 역도산이 밟아버렸죠. 그래서 기무라하고 친한 이 뭐랄까 누구야 여기 최배달이 역도산 죽여버린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야쿠자의 중재로 경기를 뭐 둘이 싸우진 않았죠. 아무튼 계속 얘기하지만 제일교포 두 명이 있습니다. 일본 격투계의 그 큰 흐름에, 예,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좀 나이든 할아버지 사진인데 이제 요즘 사진일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시 카즈요시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입식격투기를 세계적인 입식격투기로 세운 좀 뭐랄까 큰 역할을 한 장본인이죠. 일본 입식격투계에서는 좀 한 획을 그은, 그리고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도 많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물론 다 좋아하진 않겠죠. 이 사람이 K1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살 때 가라테 시작해가지고 17살에 검은띠 땄으면 뭐 잘한 거죠. 3년 만에 거의 뭐 딴 거니까. 뭐 그런데 가라테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했겠죠. 그리고 야 22살에 극진회관 지부를 설립했대요. 지금도 22살에 관장한다고 그러면 빠른 거잖아요. 지금도. 뭐 옛날에 뭐 물론 옛날 관장님들 보면은 가끔씩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관장님들이 그 체육관을 떠넘겨서 힘들게 관장님 했던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튼 그건 뭐 번외 얘기고 22살이면은 엄청 빠른 나이입니다. 예, 엄청 빠른 나이인데 이미 지부를 설립을 했고 지부 확장을 되게 빨리 확 하겠대요. 그래서 막 10만 명, 막 지부가 막 여러 개고 거의 뭐 10만 명이라는 관어를 지도를 할 정도로 되게 뭐랄까 잘 가르쳤나 봐요.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그 뭐라 그러죠, 이 매너도 되게 좋았겠죠.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매너가 좋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뭐 매력이죠. 엄청난 매력이죠. 선수로서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 체육관 운영 그리고 사람들 관리 그런 거 엄청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에 본인의 가라데 협회인 정도회관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 이전에 자기의 스승이
극진회관에서 나왔어요. 극진회관에서 나오면서 자신도 자연스럽게 본인도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그러려면 그냥 내 거 만들지 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협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도회관인데요. 여러분들 그 격투기 대회 보면 아시겠지만 격투기 대회는 격투기 대회가 만들어지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어차피 이게 따로 있으니까. 뭐 제자 이야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어요. 사타케 마사키.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름이 계속 나오겠어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K1 초창기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타케 마사키라는 사람이. 그리고 가쿠다 노부아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얼굴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캐로로 중사인가? 캐로로 중사라는 그 만화도 있고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캐로로 중사 1편의 오프닝에 노래를 이 사람이 불렀어요. 그 가쿠다 노부아키라는 사람이 불렀어요. 그 사람이 연예인 활동도 잘하고 뭐 육체미도 좋아하고 그리고 머리도 좋아서 선생님 자격증도 있고 되게 좀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뭐 일설에는 뭐 제일이란 얘기가 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 제일교포라는 뭐 소문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름이 나오는 또 김태영, 킨타이에이. 이 양반은 그냥 아예 한국 국적이라는 게 대놓고 얘기하죠. 킨타이에이라는 말이 일본 그냥 발음이에요. 김태영의 일본 발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도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잘 나가는 그런 사람, 유명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양반 약간 혐한기가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 양반 찾아보면 검색해 보면 막 혐한 얘기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혐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가 정도회관 본관이라고 합니다. 정도회관 오사카에 있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사카에서 경기를 많이 했어요. 그 K1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도 뭐 도쿄돔이나 뭐 그런 데보다도 뭐 도쿄돔에서도 종종 했죠. 근데 오사카돔에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사카돔에서. 그런 거 보면 오사카에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지부를 두고 있으니까 이 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제자들 얘기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가쿠다 노부아키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양반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K1 보신 분들은 오바도 많이 해요. 막 연기도 많이 해요. 막 말릴 때 막 이러면서 막 자기 표정 짓고 막 이렇게 되게 오버 많이 하는 심판인데 현역 때는 그래도 좀 곧잘했어요. 현역 때 곧잘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계속 이름이 났던 사타케 마사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워낙 가라데도 잘하고 승리도 많이 해서 이 사람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이웃의 격투왕이라는 만화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소재로 하는. 이게 도나리노 각토오라고 이제 읽는데 뜻이 그거예요. 이웃의 격투왕, 이웃집 격투왕. 우리나라 말로 뭐 좀 대략 좀 바꿔서 얘기하면 뭐 이웃집 찰스 뭐 그런 느낌이죠. 이웃집 격투왕. 그리고 그 게임 좋아하는 분 계시죠 여기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 아키라 유키라고 버츄얼 파이터에 나오는 그 아키라 유키라는 인물인데 사타케 마사키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그런데 웃긴 건 이 사람은 그거잖아요. 입식이고 가라데인데 얘는 팔극권을 해요. 뭐지? 아무튼. 그런데 이제 얼굴만 따다 쓴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워낙 사타케가 인기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약간 본뜬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김태형 씨. 이거는 2009년도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나중에 김태형 씨가 한국에서 K1이 좀 인기가 있으니까 이 양반이 좀 활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한국말도 좀 곧잘해요. 조선학교 나온 것 같아요. 느낌 보니까 조선학교 나온 것 같고 한국말도 곧잘해요. 그래서 막 최홍만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을 약간 좀 관리도 하고 뭐 매니저식으로 아니면 뭐 훈련도 시키는 그런 느낌이었죠. 이미 좀 나이가 들었고 한참 때는 몸이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이때 이 막바지에도 좀 경기를 몇 번 이렇게 뛰긴 했습니다. 뭐 물론 성적은 안 좋죠. 이미 나이가 많은 때라.
아무튼 이 이시희 관장의 유명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K1은 어떻게 열리느냐?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거 질문이 나왔으니까 바로 갈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코칭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코칭을 했고 그 코칭을 하면서 뭔가를 좀 그걸 했다고 그걸 들었거든요. 뭐 어떻게 그거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취재를 했을 때는 코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끊겼네? 아, 아니구나. 아, 끊긴 줄 알았어요, 지금. 코칭을 했다고 들었고, 어, 트레이닝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그냥 이거 제 그냥 뇌피셜 얘기해 드릴게요. 아닐 수도 있는 게, 최영만은 이미 뭐 훈련하는데도 여러 곳이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이 붙었다 떨어졌다 했어요. 뭐, 홍창수 씨도 함께 뭐 같이 훈련을 했다고도 했었고, 막, 뭐 복싱 훈련도 하고 막 별의별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것도 이제 그 미디어를 상대하는 약간의 그런 것들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교포고 이렇게 K1 성공할 때 가끔 나왔다라는 거 보면 좀 뭐랄까 그냥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김태형 씨하고 좀 비슷한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그 그때 K1 맥스를 보신 분이 아이 그 추성훈 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추성훈 씨가 K1 히어로즈 오면서 타격 코치를 한 사람 중에 오히가시 아키라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오히가시 아키라.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 사람 이름삘이 아닌데 근데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취재를 해보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신영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당시에 사진 찍어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나 모르겠네. 신영욱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오히가시 아키라 신영욱. 제가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근데 오히가시 아키라 선수가 원래 복싱 쪽 했던 사람이라 K1에 몇 번 나왔는데 뭐 좋은 성적은 없었어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빌로 해서 한국 그 뭐라 그럴까 제일교포 그 무슨 슬롯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한참 있을 때 생기기도 했죠. 네.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계속 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K1 열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하려고 그러다 만 건데 어쨌든 관원 늘어나고 선수 늘어나면은 이거 뭔가 좀 내보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관장들은 뭐 물론 그냥 우리는 뭐 선수 안 내보내요. 그냥 우리는 수련만 해요. 하려고도 하지만 그 수련을 하다 보면 그 거의 많은 분들이 대회를 좀 나가고 싶어 해요. 예, 대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걸 또 채워주지 못하면 체육관을 옮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고민을 했겠죠. 누구야 이시 관장 여기 관장이라고 할게요. 이시 총재 이시 관장도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게 아까 80년도에 정도회가 만들었다고 그랬고 바로 2년 뒤에 제1회 넉다운 오픈 토너먼트 전일본 가라데 선수권 대회를 만듭니다. 결국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정도에 간 사람들 그리고 정도에 간 선수들의 경기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고 그리고 거기 이제 이거 저런 가라데 선수권 대회는 프로 대회 비슷하게 뭐 위에급 선수들도 하지만 아래급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도 많이 경기를 뛰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었고 이 선수권 대회에서 가라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그 잘하는 사람이 또 나오죠. 사타케 마사키, 가쿠다 노부아키. 제가 계속 지금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 사람들이. 왜냐? 잘하니까.
이 상승 군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 이기니까. 이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기는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상자예요. 항상 상자에다가 이길 승자. 얘는 맨날 이겨. 쟤는 맨날 이기는 놈들이에요.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승 군단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 곰핑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후 상승 군단이 이종 격투기 프로레슬링인 링스에도 도전을 합니다. 아니, 입식 격투기 선수인데. 근데 약간 뭐 링스는 뭐 이종 격투기긴 했지만 약간 프로레슬링 끼도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래도 뭐 곧잘 이기기도 했대요. 예. 그게 뭐 저는 그런데 경기를 못 봐서 경기를 못 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다케도 그렇고 가쿠다도 그렇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잠깐 이게 아닌데. 이걸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아, 지금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도 많고 반응이 좋으니까 1991년에 이시 카즈요시 관장이 격투기 올림픽이라는 대회를 엽니다. 격투기 올림픽. 뭐 좀 약간 유치하긴 한데 이름이. 근데 이 양반은 심의를 기울여서 만든 것 같아요. 미국 USA 오야마 가라데라는, 그러니까 그 누구야, 그 최배달 총재의 제자였던 또 다른 오야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극진회관을 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선가 아무튼 그 전인가 아무튼 오야마 가라데라는 체육관을 따로 냅니다. 이 양반이. 그리고 그 오야마 가라데랑 그리고 그 정도회관, 예, 이 정도회관이 5대5 대결을 펼쳐요. 예. 5대5 대결을 펼치고 그래서 5대5 대결을 하는 프로 대회를 개최합니다. 예. 그리고 반응이 좋으니까 1992년에만 이 격투기 올림픽을 3번 열어요. 3월, 7월, 10월. 예. 그리고 세 번째 대회를 마친 다음에 이시라는 사람이 이시카조시 뭐 총재라고 할게요. 총재가 1994년 내년에 10만 달러를 놓고 세계 최강 토너먼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K1 1993 그랑프리입니다. 예. 그리고 격투기 올림픽의 의미가 있는 게 여기에 당시에 유명했던 입식 격투가들도 많이 나와요. 맨 처음에는 가라데 대 가라데로 했다가 가라데 선수 대 입식 격투기 선수들의 대결, 킥복싱 선수들의 대결, 뭐 그런 게 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입식이 그때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왔던 사람이 그 유명한 앤디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설명을 하고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영상이 먼저 나와버렸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조금 설명이 지나갔죠. 앤디옥입니다. 이건 앤디옥 대 앤디옥의 경기예요. 예, 앤디옥의 경기. 한번 볼까요? 이게 격투기 올림픽 영상이에요. 이거는 가라데 선수의 경기 영상입니다. 풀컨택트 가라데죠. 풀컨택트 가라데. 예. 킥이랑 그런 얼굴을 찰 수 있고, 예. 주먹도 보시면은 가슴을 때리죠. 가슴과 복부를 칩니다. 빨리 좀 넘길게요. 가라데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라데 경기가 보통 이래요. 예. 이 사람 가쿠다 노부아키네요. 이때도 심판했네. 뭐 아무튼 경기가 좀 길죠. 예, 길어서 거의 막바지부터 보겠습니다. 다리로만 앞면을 칠 수 있기 때문에 킥을 많이 치려고 그러죠. 앤디옥의 특기인 그 찍어차기 그런 것도 있고.
예, 머리 치려고 하죠. 예. 그리고 얼굴 아래 목을 칩니다. 예, 목도 목 아래 치죠. 목을 치면 안 돼요. 그것도 반칙이라. 예. 판정으로 앤디 훅이 이겼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고, 예,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K1 시작하기 전까지만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